한국은 어떻게 여자애들이 밤에 혼자 돌아다녀요? 믿을 수 없다며 독일 부모님이 한국을 보자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아파트.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하일리 부부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에릭과 마리아 하일리, 둘 다 은퇴한 교사였죠. 벽에 걸린 세계 지도에는 빨간 핀으로 그들이 함께 다녀온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쪽은 핀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땅이었죠. 마리아, 여권 챙겼나? 에릭이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손에 여권 2개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소피가 준비한 여행 일정표도 프린트해뒀어. 탁자 위에는 딸 소피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6살의 소피는 3년 전 한국의 한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년 계획이었지만 어느새 3년. 소피는 한국에 푹 빠져 돌아올 생각을 안았죠. 에릭, 솔직히 좀 걱정돼. 소피가 그 낯선 나라에서 정말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까? 에릭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러 가는 거잖아. 소피는 한국은 밤에도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고 했지. 정말 그런지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 마리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맞아,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최선이겠죠. 비행기 안, 하일리 부부는 한국에 대한 가이드북을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마리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소피가 한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 그들은 극구 말렸었습니다. 아시아는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지만 소피는 용기 있게 떠났고 지금은 오히려 부모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처지가 되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면 소피가 마중 나온다고 했지? 에릭이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인천공항에서 기다린다고 했어. 벌써 3번이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우리보다 더 설레는 것 같아. 비행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와 섬들, 그리고 잘 정돈된 도시의 모습에 두 사람은 감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딛기도 전에 그들의 여행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사랑하는 나라를 직접 볼 차례군요. 에릭이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12일간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소피가 말한 안전하고 놀라운 나라, 한국을 직접 경험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하일리 부부를 맞이한 것은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과 미소 짓는 소피였습니다. 소피는 3년 만에 만난 부모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포옹했죠. 아빠,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소피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에릭은 딸의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랬단다. 너무 말랐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니? 마리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네. 입국 절차도 생각보다 빨랐어. 소피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한국의 첫인상은 어떠세요? 물었습니다. 부부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두 사람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고층 아파트와 녹지가 조화를 이루고 강과 산이 도시를 감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죠.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선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높은 건물들은 모두 사람들이 사는 집인 거니? 맞아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아요.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소피의 대답에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하일리 부부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왕궁의 웅장한 문 앞에 서자 에릭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죠. 정말 놀랍군.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조선시대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니. 에릭이 감탄했습니다. 소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매력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죠. 광화문에서 강남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들은 경복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번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갑자기 마주한 고요함의 마리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화려한 단청이 입혀진 건물들,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북악산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마리아가 속삭였습니다. 에릭은 궁궐 안의 연못 옆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간의 박물관 같군. 베를린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만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은 독특해. 오후, 그들은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경복궁의 고요함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죠. 이곳이 강남이라는 곳이구나. 소피가 자주 말하던.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소피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경제의 중심지예요. 아침에 본 고궁과 이곳이 같은 도시라니 믿기 힘들죠? 저녁, 그들은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자 하일리 부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끝없이 반짝이는 불빛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의 실루엣까지. 이건 정말. 에릭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네요. 소피는 부모님의 반응에 기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더 신나는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운 하일리 부부는 오늘 본 풍경들을 되새기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간직한 질서와 에너지가 공존하는 이 도시는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일리 부부는 소피 없이 둘만의 서울 탐험을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소피는 부모님께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죠. 오늘은 두 분이 직접 서울을 경험해 보셨으면 해요. 이것 한번 써보세요. 소피가 스마트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에릭은 의아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니? 카카오맵이에요. 구글맵보다 한국에선 훨씬 정확하고 편리해요. 버스, 지하철 정보는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까지 알려줘요. 마리아는 호기심에 차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우리같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쓸 수 있을까? 소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영어 설정도 가능하고 지도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두 분이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해요. 잠시 후 하일리 부부는 호텔을 나와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소피가 알려준 대로 카카오맵을 따라 움직였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디지털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우리가 타야 할 버스는 3분 후에 온대. 에릭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류장이 정말 깨끗하네.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어. 버스가 도착하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탑승했습니다. 에릭은 교통카드를 찍으며 운전기사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버스 안은 조용했고 승객들은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좌석 번호도 있네. 베를린 버스보다 훨씬 체계적인데. 마리아가 속삭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종로 3가입니다. 하차하실 분은 벨을 눌러주세요. 영어와 중국어 안내방송까지 나오자 에릭은 감탄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군. 그러나 지도를 확인하던 중 실수로 한 정거장 일찍 내리게 되었습니다. 낯선 거리에 선 두 사람은 잠시 당황했죠. 에릭이 카카오맵을 들여다보며 방향을 찾으려 할 때 마리아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좀 물어봐야겠어. 여기 지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편의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인사동이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5분만 걸으면 돼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직원은 종이에 간단한 지도를 그리더니 심지어 편의점을 나와 직접 길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에릭과 마리아는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이렇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다니. 베를린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편의점을 나오며 에릭이 감탄했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전통 공예품 거리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 그들은 작은 식당에 들어갔죠. 메뉴판에 사진이 있어 주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비빔밥 하나와 불고기 하나 주세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발음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단어 몇 개로 이런 칭찬을 받자 마리아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주인 아주머니는 작은 유자차 한 병을 선물로 주셨죠. 서비스예요. 한국 기념품으로 가져가세요. 오후 내내 도심을 누비며 하일리 부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때로는 걸으며 서울의 구석구석을 경험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소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길 잃지는 않으셨죠? 소피가 물었습니다. 에릭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전혀. 카카오맵 덕분에 완벽했어. 게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줬단다. 마리아는 덧붙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니. 지도를 읽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구나. 소피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게 가장 놀라웠어요. 시스템도 편리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이 여행을 더 쉽게 만들어주죠. 그날 밤 하일리 부부는 오늘의 경험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낀 안전함과 편리함,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까지. 이제 그들은 딸이 왜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3일째, 하일리 부부와 소피는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소피가 빌린 차로 고속도로에 오르자 에릭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 만들어진 거니? 에릭이 물었습니다. 소피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고속도로는 80년대부터 9000년대 사이에 완성됐어요. 한국은 인프라 건설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도로는 매끄럽게 뻗어 있었고 곳곳에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에 들렀을 때 마리아는 그 규모와 시설에 놀랐죠.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야.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 기념품 가게까지 있네. 마리아가 감탄했습니다. 소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작은 쇼핑몰 같아요. 지역 특산품도 판매하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여행을 계속하며 그들은 첫 번째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또 다른 터널이 나타났죠. 에릭은 지도 앱을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경로에만 터널이 10개가 넘는군. 엄청난 공학적 성취야. 마리아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이 산악 지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들었어요.
소피는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이런 지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터널 안에서도 휴대폰이 끊기지 않는 것 보셨죠? 에릭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와이파이도 끊김이 없었어. 독일에선 터널만 들어가도 통화가 끊기는데. 강원도로 향하는 여정은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펼쳐지는 장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동해안으로 접어들자 높은 산 아래로 펼쳐진 푸른 바다의 모습은 그들을 감동시켰죠. 저 다리 좀 봐. 마리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길게 뻗은 다리가 눈에 들어왔죠. 저렇게 바다 위로 도로를 만들다니. 소피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정동진 근처의 해안도로예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코스죠. 산과 바다가 만나는 이런 지형에서 도로를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점심으로 해안가 작은 식당에서 회를 먹은 후 그들은 다시 내륙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내리며 하일리 부부는 연이어 나타나는 터널과 다리에 계속해서 감탄했죠.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조밀하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에릭이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소피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국민들의 의지는 강했어요. 80년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변화했죠. 인프라 구축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었다고 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강원도의 한 소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곳에 위치한 작은 펜션이었죠.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산의 실루엣과 멀리 보이는 마을 불빛이 그림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깊은 감상에 빠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본 것들이 믿기지 않네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다리와 터널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에릭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호텔 와이파이도 정말 빠르군. 산속인데도 말이야. 소피는 차 3잔을 준비하며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 매료된 이유 중 하나예요. 첨단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밤이 깊어가는 동안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오늘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릭은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을 메모하기 시작했죠. 나는 공학 전공자로서 오늘의 경험이 정말 놀라웠어. 이 나라의 인프라 구축 역사는 정말 연구할 가치가 있어 보여. 에릭이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흥분한 모습은 오래간만이네요. 소피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피는 부모님의 반응에 기뻐하며 내일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더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서울도 강원도도 아닌 제가 발견한 특별한 장소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 말에 하일리 부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소피의 안내로 한국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일리 부부와 소피는 일찍 출발하여 전라북도로 향했습니다. 강원도의 산악 지형을 뒤로하고 서해안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니?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소피는 운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군산이라는 도시예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지만 정말 특별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죠. 에릭은 지도 앱으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꽤 멀리 가는구나. 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진짜로 사랑하게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소피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한국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는 한국에서의 3년간 경험했던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죠.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의 좌절감, 김치의 매운맛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까지.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이웃끼리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선 처음 만난 사람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에릭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군산을 선택한 거구나.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은 화려하고 편리해요. 하지만 진짜 한국의 모습은 이런 작은 도시들에 더 많이 남아있어요. 정오가 조금 지나 그들은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오래된 일본식 건물들이 있는 거리로 향했습니다. 소피는 이 지역이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한국은 자신들의 아픈 역사도 보존하며 교훈으로 삼아요. 이 건물들은 지금 카페나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어요. 에릭은 건축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식의 역사 보존은 독일과 비슷하군. 우리도 전쟁의 상처를 지우기보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점심으로 그들은 소피가 추천한 작은 식당에서 콩나물 국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은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로 가득했죠. 이 음식은 군산의 명물이에요.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깊은 맛이 있어요.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마리아는 한 입 먹고 놀랐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져. 식사 후 그들은 군산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골목 이어지는 작은 가게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말린 생선과 해산물, 그리고 다양한 간식들까지. 시장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피가 오래된 빵집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달콤한 빵 냄새가 그들을 반겼고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카운터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소피는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곧 할머니는 갓 구운 앙금빵을 포장해 주셨죠. 할머니가 50년 넘게 이 가게를 하셨대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저희를 위해 서비스로 더 주셨어요. 소피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릭은 따스한 빵을 받아들며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진 듯 했죠. 오후에는 군산의 작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 오래된 수선집, 작은 카페들이 이어지는 풍경이 매력적이었죠. 한 골목에서 그들은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봐요. 마리아가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집 앞에서 옥수수를 삶고 있었고 지나가던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릭이 물었습니다. 소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하셔요. 손자 손녀 같다면서요. 마리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따뜻한 모습이네요. 베를린에선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들은 잠시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았고 지나가는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돌봐주는 듯 했죠. 어떤 할아버지는 공이길로 굴러가자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기엔 인간적인 속도가 살아있어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항상 빠르게만 움직이지 않고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있죠. 에릭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여기에 있구나. 공동체 의식, 이웃 간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가치인데.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그들은 서해의 노을을 보기 위해 항구로 향했습니다.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일리 부부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의 모습들이었죠. 이곳이 정말 특별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마리아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피. 이런 곳을 보여줘서. 소피는 부모님의 반응에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내일은 더 특별한 곳으로 갈 거예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보랏빛 마을이에요. 그곳도 분명 두 분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여행 5일째, 하일리 부부와 소피는 군산에서 멀지 않은 보라섬이라는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소피는 이곳이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보물 같은 곳이라고 했죠. 이곳은 관광지도 아니고 외국인들은 거의 오지 않는 마을이에요. 제가 한 번 길을 잃었다가 발견했죠.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다 보니 점점 도로 양옆으로 보라색 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벤더, 수국, 그리고 여러 종류의 보라색 들꽃들이 마을로 가는 길을 장식하고 있었죠. 와, 정말 보랏빛 마을이구나. 마리아가 감탄했습니다. 소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10년 전부터 마을 전체를 보라색 테마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마을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죠.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보라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간판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마을 전체가 보라색 계열로 꾸며져 있었고 집집마다 보라색 꽃과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에릭은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군. 꽃 향기도 가득하고. 소피는 작은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장 좋은 점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함께 왔어요. 그 말과 함께 소피는 가방을 열었고 작은 요크셔 테리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쪽은 벨이에요. 제 룸메이트의 강아지인데 가끔 돌봐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기뻐하며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귀엽구나. 요즘 독일에서도 반려견 동반 가능한 장소가 늘고 있지만 이렇게 전체 마을이 환영하는 건 드물지. 그들은 베리를 데리고 마을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보라색으로 칠해진 담벼락, 꽃으로 가득한 정원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특히 외국인 방문객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욱 반갑게 맞아주었죠. 마을 중앙에는 작은 광장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보라색 천을 이용해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고 곧 그들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이 보라색으로 변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소피가 통역을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고 소피는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농사를 주로 지었대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마을이 점점 쇠퇴했어요. 10년 전 한 주민이 라벤더 농장을 시작했는데 그게 의외로 성공했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 전체를 보라색 테마로 바꾸기로 했답니다. 에릭은 깊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군. 그들은 작은 카페에 들어가 보라색 감자로 만든 빵과 라벤더 차를 주문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베리에게도 작은 간식을 내어주었죠. 여기는 반려견도 손님으로 대접해주네요. 마리아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점심 후 그들은 마을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전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보라색 지붕과 담벼락, 그리고 꽃밭이 어우러진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죠. 이곳 주민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들의 자부심이 되었죠. 소피가 말했습니다. 에릭은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우리 독일 마을들도 이런 공동체 정신을 되찾아야 할 텐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을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에릭은 평소 소금에 민감했지만 한국 음식에는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없었죠. 이 된장국이 정말 맛있군. 소금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 에릭이 놀라워했습니다. 소피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발효식품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소금 자체를 많이 쓰기보다는 된장, 고추장같이 발효된 양념으로 맛을 내죠. 마리아는 제육볶음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잘 먹다니 놀라워요. 독일에서는 항상 소금 없는 음식만 찾았는데. 에릭은 밝게 웃었습니다. 나도 놀랍네.
여행 내내 한국 음식만 먹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는 느낌이야.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을 주민들이 작은 광장에 모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일리 부부와 소피를 보자 함께 하자며 손짓했죠. 에릭과 마리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소피의 권유로 결국 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스텝의 전통 춤이었고 주민들이 친절하게 동작을 알려주었죠. 웃음소리와 음악이 어우러진 그 시간은 하일리 부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마리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보랏빛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여행 중 가장 특별한 날이었어요. 한국의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환영의 메시지였고 이 마을 주민들의 정성은 진정한 문화의 자부심이었어요. 에릭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만난 건 관광 상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였지. 소피가 이런 곳을 발견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소피는 부모님의 반응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 마지막 2일을 보내게 될 텐데 그녀는 부모님께 보여줄 특별한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 6일째, 하일리 부부와 소피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면 독일로 돌아가야 했기에 그들은 서울의 마지막 밤을 특별하게 보내기로 했죠. 소피는 부모님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특별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제 일상이 담긴 공간이에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소피의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작은 산이 보였죠. 여기서 3년을 지냈구나. 마리아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편하네요. 특히 이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녁 식사 후 소피는 부모님과 함께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저녁 공기가 그들을 반겼죠. 아파트 단지를 지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공원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매일 아침 조깅하는 곳이죠.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공원은 잘 가꿔져 있었고 저녁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활기찼습니다. 노인들은 운동기구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네. 에릭이 놀라워했습니다. 소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이 끝난 후에도 공원에서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안전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나올 수 있죠. 그들은 공원을 지나 동네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목마다 작은 가게들과 식당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죠. 여기 편의점에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소피가 제안했습니다. 편의점 앞 작은 테이블에 앉은 그들은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간식을 사들고 나갔습니다. 저 아이들, 꽤 늦은 시간인데 괜찮은 걸까? 마리아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소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그리고 곳곳에 CCTV도 있고 무엇보다 동네 주민들이 서로를 잘 살펴줘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골목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3명의 초등학생들이 보였죠. 저 아이들 좀 봐요. 에릭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몇 시지? 밤 11시가 넘었는데. 마리아도 놀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네요.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 시간에 혼자 놀고 있다니. 소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독일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선 일상이에요. 아이들이 늦게까지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부모님이 일을 마치고 오시는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일상도 조금 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에릭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늦은 시간에 아이들만 있는 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여성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근처 가게 주인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드민턴 라켓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소피는 귀를 기울였다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 집에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아마 주변 가게 주인이신 것 같아요. 낯선 아이들인데도 자기 자식처럼 챙기시는 거죠. 에릭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뉴스에 나올 장면인데 여기선 일상이라니. 정말 놀랍군. 그들은 계속해서 산책을 이어갔습니다. 골목을 돌아 작은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광경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죠. 마리아는 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도 혼자인가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근처에 살고 있을 거예요. 마치 그들의 대화를 들은 것처럼 갑자기 놀이터 건너편에서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아이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아이는 곧바로 자전거를 타고 그 남성을 따라 떠났습니다. 아버지였나 보네요. 에릭이 말했습니다. 소피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이웃들이 서로의 아이들을 잘 알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부모에게 연락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죠. CCTV도 많고요. 하일리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까지. 소피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마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릭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군. 3년 전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기억나. 하지만 이제 보니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소피는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빠. 그들은 조용히 산책을 마저 이어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왔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웃으며 걷고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가게에 들러 식사를 하고 편의점 앞에서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밤에 이렇게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예요.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값진 자유인지 몰라요. 에릭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을 이런 안전한 나라에 보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제야 온전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하일리 부부는 소피의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소피가 준비한 마지막 일정에 따라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을 더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일상에서 즐기는 한국의 모습을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해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맑은 하늘, 따스한 햇살, 그리고 강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까지. 한강공원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그리고 피크닉 매트를 펴고 앉아있는 연인들까지. 우리도 여기 앉아볼까요? 소피가 강변의 좋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소피가 준비해온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눈앞에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강 너머로는 서울의 도시 풍경이 펼쳐졌죠. 여기서 보는 서울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에릭이 감상했습니다. 소피는 작은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강에서 여유를 즐기는 걸 정말 좋아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죠.
마리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맞아요. 한국은 세대 간의 교류가 자연스러워요. 공원, 시장, 심지어 카페에서도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울려요. 소피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죠. 에릭이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말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 마리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서로를 배려하는 일상의 모습들. 우리가 어릴 적 독일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들이지. 이웃끼리 서로 돕고 길 잃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아이들을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모습. 에릭의 목소리에는 향수가 묻어났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현대화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가치들을 잃지 않았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가 공존하는 거죠. 마리아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피가 왜 이렇게 한국에 푹 빠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이 여행 전에는 계속 걱정했어요. 딸이 낯선 나라에서 괜찮을지, 위험하지는 않을지.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에릭도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가 안심할 차례인 것 같아. 소피는 부모님의 손을 양쪽에서 꼭 잡았습니다. 두 분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고향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한강변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식사를 했죠. 에릭은 이제 한국 음식에 완전히 적응한 듯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그리워질 것 같아. 에릭이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웃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피가 독일에 돌아오면 한국 요리를 가르쳐줘야겠네. 소피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당분간은 제가 여기 더 머물 예정이에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서울 시내로 돌아와 남은 시간을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인사동에서 마지막 기념품 쇼핑을 하고 북촌 한옥마을을 다시 한번 걸었죠. 그리고 저녁에는 소피의 한국 친구들이 마련한 작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식당의 개인실에서 열린 파티에는 소피의 친구 5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일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서투른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소피의 부모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친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에릭과 마리아는 그들의 환대에 감동받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소피가 번역을 해주었고 웃음과 음식을 나누며 그들은 마음으로 소통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우리 딸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릭이 소피를 통해 전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소피의 친구 중 한 명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장식이었죠. 이것은 사랑 매듭이라고 해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정성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독일에 돌아가면 우리 거실에 가장 좋은 자리에 걸어둘게요. 파티가 끝나고 그들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감상했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 타워까지. 참 아름다운 도시구나. 에릭이 말했습니다. 소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간직하고 바쁘면서도 정을 잃지 않는 곳이죠. 호텔 앞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하일리 부부는 독일로 돌아가야 했죠. 소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사랑하는 한국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마리아가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에릭도 소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소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분이 와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직접 보셨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에릭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안심할 차례구나.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니 더 바랄 게 없어.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국에서 다시 찾았어요. 공동체의 힘, 이웃의 따뜻함,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그날 밤 호텔방에 누운 하일리 부부는 여행의 마지막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일주일 전 불안과 걱정으로 시작했던 여행이 이제는 안도와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었죠. 이 여행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참 많네요. 마리아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에릭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소피는 우리보다 먼저 이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는 이제 그들의 마음 한켠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은 사람 냄새나는 골목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정의 깊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안전한 한국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